안녕하십니까. 아이오바이오 유롱철 대표입니다. 총 4시간에 걸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30년을 위한 3분입니다. 30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개원을 하고 30년 정도는 실은 환자 풀을 유지하면 엄청난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병원을 여기저기 옮기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30년을 하게 되면 내가 심은 나무가 더 커지고 거기에 열매가 생긴다. 왜? 앞으로는 관리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그 다음에 구강건강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발치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또 하물며 임플란트를 했다 하더라도 또 임플란트가 발치되면 또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치과 치료에 대한 니즈는 필요하다. 결국은 관리를 해야 된다. 결국은 당신 치아를 30년은 보존을 하자. 앞으로 치아과에 문제가 생기는 게 보통 중년에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40대 초반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45세가 되면 생체공학 나이를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45세 이상이 됐을 때 치과의 발치 환자가 늘어나는 걸 급격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40대 초반에는 관리를 하자. 그러면 그래야 70년이거든요. 70세거든요. 그래서 30년을 위한 3분은 큐레이 사진을 찍는 시간을 좀 받습니다. 큐레이 캠프로라고 이 구강 전체를 찍는 데이터를 모으기에 아주 유용한 장비를 찍는 게 3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30년을 위한 3분이라고 얘기했고 부제목을 데이터 덴티스트로 정했습니다. 이번 4번의 시간 동안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가치 판단 깔때기입니다. 기능 가치, 큐레이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명확한 지침을 주자. 재정 가치, 싸다고 사고 비싸다고 안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의 소비 판단은 비합리적이다. 그 사람한테 플러스 차별화 가치만 줄 수 있다면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 자기 마음속에 있는 중국 가격보다도 높은 거를 구매하게 된다. 그래서 저가 경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형 가치와 감정 가치입니다. 아무리 기능 가치와 재정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우리 병원에 대한 로열티, 원장님에 대한 로열티가 생기기 위해서는 아래 무형가치, 감정가치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 특히 감정가치 포함이 돼야 된다. 가치는 고객의 감정에 좌우된다. 가치인식은 합리성을 따르지 않는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감정의 강력한 구매 동기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험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실은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UX,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죠. 그보다 더 커진 개념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죠. 그래서 경험 경제라는 게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험 경제라는 걸 처음 얘기한 건 1990년대 후반입니다. 거의 20년 전이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시 찾아올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은 카페 음식점을 갔다 왔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만족하고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경우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여기 꼭 가세요. 여기 꼭 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쏘쏘야 그저 그래. 그러면 친구한테 추천해 주기에 좀 주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친구를 다른 친구한테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는 소개를 시켜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개를 해주고 다시 욕을 먹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게 두려워서 소개를 아예 안 합니다. 그죠? 남한테 뭐를 소개했다는 거는 엄청난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로를 예를 들었을 때 커피 열매, 그렇죠? 과테말라 커피 열매, 그거 옆에 있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콜롬비아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상품, 커피 믹스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보다 열매보다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저희 나이 때 저 했던 커피하우스, 이렇게 독수리 다방이든 로마 다방이든 이런 데 가면 커피를 서빙을 해주죠. 무슨 빵도 주고 음악도 주죠. 그러면 자판기에서 사 먹는 것보다 돈을 더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무형적이지만 서비스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스타벅스라는 데가 처음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20년 전에 여기도 스타벅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왜? 아니 옛날엔 커피를 날라다 줬는데 줄 서서 커피를 받아오고 그죠? 끝난 다음에 우리가 커피를 치워요. 그러면 무형적 서비스 번호를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오히려 커피값은 더 비싼 거예요. 이제는 보편화됐죠. 그게 왜? 서비스가 아니고 내가 그 공간에서 내가 그 브랜드를 경험했을 때 그 느낌이 남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경험 경제라는 거죠. 이 책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제 인생을 바꾼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병원은 감정적, 신체적, 지적,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인 수준에서 환자들을 끌어들이는 경험을 제공한다. 와,
여러 선생님들, 우리가 30년, 40년 치과 의사를 하는데요. 우리 공간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심지어는 영적인 수준까지 환자분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아파서 오죠? 힘들어서 오죠?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겠죠? 그런 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그런 분들의 불편을 없애주는 게 우리 직업이잖아요. 저는 이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1999년이에요. 경험 경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진료를 잘해줬어. 크라운 쉐이드를 잘 맞춰줬어. 크라운 교합을 잘 만들어줬어. 치주질환을 없애줬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환자분이 돈을 냈으니까. 자, 친절하게 했어. 그리고 환자한테 상냥하게 대했어. 그건 서비스예요. 그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환자분은 병원을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원장님들하고 원장님들 병원에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원장님 병원에 다시 올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관리 시대인데 이분이 계속 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업혁명 초반에는 어떻게 했죠? 다 기계예요. 장비예요. 기계 장비로 효율성을 올렸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계 장비에다가 소프트웨어라는 걸 탑재해줘. 소프트웨어는 뭐죠? 효율성이에요. 장비는 생산성이에요. 소프트웨어는 효율성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시죠. 디지털 덴티스트라고 얘기하죠. 스캐너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스캐너나 여기서 나온 거를 생산성으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큐레이 찍었어요. 지금 크랙이 있네? 이건 생산성이에요. 그럼 효율성을 증대해야만이 경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효율성은 결국 소프트웨어죠. 많은 전자차트들이 나와서 이런 거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효율성이죠. 과거에 우리의 데이터는 어땠죠? 왼쪽 보는 것처럼 이랬죠? 자, 그럼 지금은 전자차트까지 왔다고 칩시다.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만약 환자분들한테 지금 문자로 보고 있는 약속 문자 CRM을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운데 까만색은 여기 이가 없는 데입니다. 왜? 환자분이 자기가 이가 없더라도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왼쪽 위에 V자로 돼 있는데 체크해 놓은 데 있잖아요. 제2소구치, 하악에 제1대구치가 이상이 있네? 위험치합니다. 그러면서 위험치. 이런 걸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왼쪽에 어느 부위가 뭐가 있다, 어떻다, 뭘 하지 말라, 이런 식의 구강관리 첨언까지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미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게 뭐죠? 결손치와 위험치예요. 그죠? 결손치는 뭐냐? 위험치는 뭐냐? 결손치는 이가 없는 거고, 위험치는 위험한 치아죠. 결손치 먼저 볼게요. 결손치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건전한 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치료한 치아가 있어요. 건전한 치아, 치료한 치아를 합쳐서 기능 치아라고 그럽니다. 기능을 하고 있는. 산악리를 제외한. 그럼 기능 치아를 제외한 게 결손치가 되겠죠. 그렇죠? 28개 중에 내가 기능하고 있는, 혀로 세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해보면은 20 몇 개다, 19개다, 이걸 알 거란 얘기죠. 그게 기능 치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어떤 데이터가 있었냐면요. 이게 들으시는 분 중에 공중보건에 했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실은 그 그룹별로 도시, 시골, 실은 의료 환경이 있는 곳, 없는 곳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조사합니다. 영양과 구강, 건강 상태, 전신 건강을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만 명의 데이터를 엔진에 넣습니다. 빅데이터가 되겠죠? 8만 명의 엔진을 넣고 요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가로축이 뭐냐면 20살 이상, 20살, 21살, 5살 가로축. 그리고 8만 명 중에 그걸 나이 순으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결손치 있죠. 기능치아. 기능치아 개수를 세서 결손치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기능치가 몇 개인지를 가로축으로 쭉 해서 이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각 꼴찌, 90% 꼴찌, 75% 꼴찌, 50등, 25% 상위권, 10등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했어요. 그걸 퍼센타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백분이라고 합니다. 백분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도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의 몸무게와 키를 쟀을 겁니다. 그러면 내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야? 근데 애가 건강한데 키가 작다고 비정상인가요? 체중이 작다고 비정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을 따지기 애매한 경우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가 어떤지를 보고 그걸 통해서 내 정도를 보는 게 퍼센타일이라는 거죠. 백분위. 우리가 많이 했던 게 학력고사 시대에 보면은 몇 등이냐 이걸 갖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만 명 중에 남성을 먼저 치면 남성에 대한 분포가 보이고요. 내 나이가 45이다. 그럼 45인 게 보입니다. 그럼 쭉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45인데 그럼 기능 치아가 몇 개 있냐? 아까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브릿지 돼 있는 거 일단 그렇게 쉽게 세자. 19개다. 그럼 어떻게 쭉 연결이 되겠죠. 그럼 요 만나는 점이 뭐냐? 그러면 나는 45살인데 90등에 속하네. 내가 거꾸로 10번째야. 그거를 위험도 90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자는 얘기죠. 위험도 90이라고 표현을 하자. 그동안은 당신 구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앞으로 더 이렇게 되면 못 싶습니다. 이렇게 실은 애매한 얘기로 환자분한테 설명을 했는데 8만 명의 데이터를 넣었더니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19개를 보통으로 갖고 있는 나이가 어디냐? 62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안타깝게 45인데 실제 구강 나이는 몇 살로 볼 수 있다? 62세로 보자. 왜? 62세 중에 나는 반은 하니까 평균이니까 62세의 평균 정도의 62세의 실은 평균 정도로 갖고 있는 치아가 19개다. 내 나이는 45인데 그럼 어떻게 해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표시를 해주냐면 내가 45인데 아까 같은 빅데이터를 봤더니 19개에서 14개, 9개, 5개, 75세가 되니까 2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남아있는 걸 임플란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지금 요거를 안 해놓으면 내년, 내후년 되면서 이는 계속 빠지는 게 빅데이터로 나오니까 지금 19개 있을 때 그럼 네가 정상 45세의 중간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7개의 기능 치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8개 치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이라도 합시다. 더 잘할 필요 없이. 지금 8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돈 모아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치과 진료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프로젝션을 통해서 왜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자. 이게 결손치아라는 거예요. 이게 결손치. 그게 기능 치아라는 거죠. 그 결손치는 지금 치아가 없는 게 몇 개고 그러니 당신은 전국에서 지금 몇 등이고 그러니 당신은 5년 뒤, 10년 뒤 이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위험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오케이, 뽑히지는 않았는데 위험한 치아야. 위험한 치아. 요거 관리 안 하면 요거 뽑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죠? 자기 나이가 확 또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차트 같은 그런 그 차트에다가 이렇게 치아를 고르고요.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뚝뚝뚝 치면 저희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위험도가 계산이 되게 나옵니다. 36번 치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나옵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 환자분한테 뭘 보여주겠어요? 아까 생체 구강 나이 곡선 보여주겠죠? 현재, 과거, 현재.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이 추세로 가면 이 빠질 게 몇 개라는 게 나오고 왼쪽 아래 보면 실은 빨간 거 중에 3, 4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3, 4가 뭐겠어요? 요 치아가 3이고 요게 위험하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환자분한테 문자 메시지가 아니고 이런 앱으로 이걸 보여준다면 이 환자는 엄청 새로운 경험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관리해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 사람 믿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이 나를 챙겨주겠네. 그냥 지금 크라운에서 이 치료비를 받고 끝날 사람이 아니구나. 나 이 사람한테 계속 가야지. 그래서 지금 당장에 대한 설득은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될 기능치아에 대한 설득은 뭘로 하면 되죠? 관리 중요치아는 이런 펜시를 찍고 치료를 해주듯이 하면 되고요.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치아가 크라운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여줄 게 없어요. 크라운 치아니까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구매니까 지금 당장 치료하는 치아 하나가 아니고 구강 정체를 올 때마다 기록을 해놔라. 그래야 환자분이 이해할 수 있는 구강 관리에 대한 컨셉으로 이 환자분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이 위험치가 보시면 2021년 9월 1일 빨갛게 된 거 보이죠? 그럼 그때가 있고 2021년 12월 1일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저희 엔진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9년, 20년, 21년이 되면 이 위험도가 프로젝션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경향으로 나가는지 알 수 있겠죠. 갑자기 위험도가 올라갔다가 내려와.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관리가 잘 되니까 요건 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중 관리 치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지만 계속 위험도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내년엔 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얘는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실은
임상 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CDSS. 우리 치과 쪽에서는 난해하지만, 생소하지만 메디칼 쪽에서 이미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여러 가지 건강검진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치료비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치료비 예측. 환자든 병원이든 원하는 게 뭘까요? 원장님 입장에서도 과연 이 환자는 어떤 치료비가 더 들지?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1년 내에 어떤 걸 치료하고 돈은 얼마인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떤 치아가 위험하지? 어떤 치아가 지금 필요하지? 직접 점검을 받아야지? 이게 실은 관리 시대에서 계속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링크댄스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 CRM 모드, 아까처럼 구강 검진을 헬스 프로모션 모드가 있고, CRM 모드는 원장님들이 보는 거죠. 내가 홀드하고 있는 환자의 위험도 환자 비율은 어떤지, 실은 치료비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원장님은 다음 달 원장님 그로스 예상할 수 있으세요? 수입 예상할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느낌만 있잖아요. 그런 비과학적인 경영에서 벗어나서는 거죠. 환자, 내가 홀드하고 있는 환자의 실은 위험도만 평가하고 거기에 디폴트로 치료법만 넣어놔도 이런 식의 수입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환자들이 예약이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CRM 관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분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던 것처럼 보내던 거를 아까처럼 영상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즉 전자차트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기록이다. 현재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한 거고, 과거에 어떤 진료를 했는지에 위한 기록이다. 기억을 위한 기록이다. 지금 저희가 새로 제시하는 링크댄스는 실은 뭐냐면 예측을 위한 기록이다. 앞으로 보험 청구를 위한 게 아니고 이 환자를 관리를 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거다. 전자차트에서는 모든 환자 몇천 명, 몇만 명을 다 관리하지만 링크댄스는 그 중에 중요 환자만 실은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전자차트에서는 실은 텍스트로 여러 가지 보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큐레이를 이용해서 장비를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미래는 큐레이 그리고 링크댄스가 포함이 돼서 환자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환자한테 새로운 경험이라는 걸 주게 될 것이고, 기능가치, 재정가치, 다음에 감정가치를 만족을 시키면서 이 환자분들이 아까 같은 실은 CRM 데이터, 본인들의 특이한 경험의 영상이나 그런 식에 대한 CRM을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함으로써 결국은 점점점 실은 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거고 병원에 대한 어떤 평판이 좋아질 것이다. 그게 링크댄스다. 자, 지난 4번에 걸쳐서 저는 이제 클리닉 3.0 관리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기능 가치를 위해서 큐레이를 이용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저가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플러스 차별화 가치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싸움을 해야만이 지속 가능한 경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테리어 가치 실은 만들어 놓고 계속 감가상각을 하는 그런 실은 투자가 아니고, 실은 데이터를 모음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3분이다. 한 환자당 3분만 투자하면 3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시간 동안 실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차별화, 어렵고 복잡하다. 그지만 저가 경쟁은 아니다. 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